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브렌트포드와 리버풀의 경기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러 골키퍼, 엔도 와타루, 버질 반다이크, 이브라이마 코나테, 루이스 디아스, 다윈 누네스, 맥 알리스터, 커티스 존스, 디오고 조타, 앤드류 로버슨, 코너 브래들리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또 켈러 골키퍼가 선발이에요. 알리송이 이번엔 햄스트링을 다쳤다고 하네요. 또 이제 켈러가 골키퍼 장갑을 끼겠고, 그리고 아놀드도 벌리전에서 교체를 당했었죠, 일찍. 그때 이제 부상 저번에 당했던 부분이 다시 재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브래들리가 마음 잘 추스르고 스쿼드에 복귀를 했고 바로 선발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상적이고, 살라도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은 살라가 벤치에서 시작을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최근에 뭐 티아고부터 시작해서 소버슬라이, 아놀드 이렇게 좀 복귀했다가 바로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엔도 존스 메갈리스터 조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맥잘라가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일단 이 조합으로 가는데 과연 역할이 바뀔지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몸살도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목도 많이 갈렸어요. 좀 쓸 일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평소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반전 어떻게 펼쳐질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다윈 누네스!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던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조타의 몸싸움에서 승리한 게 되게 유효했고요. 1대1 싸움에서 누네스가 의외의 칩슛을 보여주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수비 상황 자체는 되게 평범했고요. 레길론이 좀 경합이 늦었어요.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역습에 대한 대비를 너무 조금은 안일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브렌트포드와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 1대0으로 리버풀이 앞선 채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너무 출혈이 많은 전반이었어요. 뭐 물론 선제골 넣긴 했지만 커티스 존스와 디오고 조타가 불운한 부상으로 좀 아웃이 됐고요. 이게 단순 타박상이면 또 모르겠는데 부상 부위, 뭐 그런 부상 당하는 장면 이런 걸 봤을 때는 근육보다도 인대 쪽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은 뼈나, 그래서 장기간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아직 뭐 경기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 출혈을 그래도 조금 지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는 일단은 뭐 득점을 하진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투톱 닐모페와 아이반 토니, 이 투톱의 움직임이 되게 좋고, 브렌트포드의 이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다이렉트 패스 이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움직임도 되게 좋아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앞으로 이제 후반전의 주요한 포인트는 리버풀 기준으로 오른쪽, 브렌트포드 기준으로 왼쪽, 이 공간에서 어떤 기회를 만드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계속해서 그쪽 위치에서 브렌트포드는 기회를 잡아내고 있죠. 닐 모페가 벌려주면은 코나테가 따라가게 되고, 그럼 그 벌어진 공간으로 엔도가 뭐 커버를 가주긴 합니다만은 빠르게 뭐 브렌트포드의 중원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기회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이제 브렌트포드가 왼쪽 윙백에 레길론이 나왔습니다. 레길론 물론 좋은 선수지만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는 역할을 부여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쪽 공간에 많이 비게 되고,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3백 벤미, 아예르, 그리고 콜린스, 이렇게 3백이 나왔는데, 뭐 콜린스는 우측 스토퍼인데 일단 뭐 속도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나머지 뭐 벤미나 뭐 아예르 이런 선수들은 사실 속도가 강점인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라도 나왔겠다, 그리고 누네스도 있겠다, 공간을 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전반전에 계속해서 뒷공간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유효했었고요.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게, 저는 이 선수들이 그러면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뭔가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서 센터백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왜냐면 다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득점을 하기 위해서, 헤딩을 따기 위해서 상대 박스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역습을 저지할 선수를 그래도 한 2명 정도는 넣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레길론도 너무 앞에 가 있었기 때문에 조타에 대한 대응을 늦게 챌린지를 넣어줬어요. 경합을. 그래가지고 결국에 실점으로 이어진 건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세트피스 장면에서도 역습 맞이했을 때 비슷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루이스 디아스가 그냥 뭐 편하게 볼 달고 박스 안까지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프랭크 감독이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어쨌든 브렌트포드가 좋은 신장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하면은 브랜드포드는 뭐 동점골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반전의 볼 포인트는 우측, 리버풀의 우측 공간을 어떻게 어떤 팀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잘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브랜트포드의 세트피스로 이점을 가져갈 팀이 브랜트포드가 될지 아니면 전반전에 그랬듯 리버풀이 다시 한번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또 어떤 경기 펼쳐질지 일단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다치지 말아야 돼요. 후반전 어떤 경기 펼쳐질지 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알렉시스 메갈리스터. 와하! 모하메드 살라. 와! 역시 파라오. 역시 믿고 있었다고. 아, 코 막혀. 아, 역시 살라의 플레이메이킹은 기가 막힙니다. 흐라벤베르가 이번에는 잘했네요. 칭찬을 해줘야 되고 버티는 힘이 좋았고요. 아, 아니 살라 와. 아, 살라의 저 패스는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와, 그리고 메갈리스트의 박스 타격, 브라이튼 시절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와우! 모하메드 살라! 와, 아니, 와, 파라오가 돌아왔다. 와, 1골 1도움 대단합니다. 아, 그래, 이랬었지. 리버풀의 공격 이랬었지. 아, 근데 이거는 브렌트포드의 집중력이 좀 아쉬웠어요. 물론 앞에서 학포가 잘 끊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또 센터백들, 브렌트포드 센터백들의 느린 발도 어느 정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살라는 좀 쉬다가지고 뒤지게 빨라요. 알반 토니, 일단 브렌트포드의 만회골이 나옵니다. 네, 빠른 브렌트포드의 전환이 좋았고요. 1차적으로 켈러가 잘 선방을 해냈는데 그 이후로 세컨볼이 알반 토니에게 향하면서 여지 없었습니다. 학포! 코디 학포! 브렌트포드 수비 집중력 무너졌습니다. 이건 아쉽네요. 그리고 학포는 되게 오랜만에 골 넣으면서 그래도 좀 많이 부담을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브렌트포드와 리버풀의 경기 1대4로 리버풀이 대승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 다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승을 다시 시작을 했죠. 브렌트포드가 사실 전반전 경기력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선제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후반전에 충분히 저는 반전을 할 수 있는 경기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비 집중력이 너무 금방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리버풀은 지난 번리전에 이어서 사실 이번 경기도 의도치 않은 좀 수동적인 교체였잖아요. 살라의 투입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론 그 전에 이미 앞서고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를 잘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살라의 투입이 되게 유효했다. 그래서 살라가 일단 벤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경기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좀 조심스럽게 몸 관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거는 역시 모하메드 살라 건재하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살라의 플레이 보고 있으면은 이제 1월에 마지막 뉴캐슬전을 보고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그동안 물론 공격진 정말 잘해줬습니다. 누네스라든지 오늘 골도 넣었고 조타 특히 되게 잘했고요. 루이스 디아스도 나름 폼을 많이 살렸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뭔가 답답함이 있던 이제 이번 그동안의 24년이었는데 살라 역시 살라는 너무 대단한 선수고 안고 가야 하는 선수다 역시. 그래서 다음 시즌에 살라가 또 어떻게 활용될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은 유르겐 클롭 감독이 떠나는 상황에서 살라도 계속 우측 윙에 박아두는 형식으로 다음 공격이 왔을 때 그렇게 쓰리란 보장이 없어요. 특히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감독이라면 더더욱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살라는 살라기 때문에 무리 없이 다 잘 소화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살라의 남은 기간 동안의 활약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너무 잃은 게 많아요. 사실 존스 조타 어떻게 보면은 존스는 이미 주전급 미드필더고 디오고 조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12월에 복귀한 이후로 오늘도 사실 공격 포인트를 쌓았고요.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쌓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좀 아쉽게 이탈을 하게 될 것 같은 거는 많이 아쉽죠. 검진을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기 부상이 예상이 돼요. 존스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쉽지 않네요. 소보슬라이도 없고 아놀드도 없고 물론 3월 달에는 두 선수는 복귀할 것 같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역시 브래들리가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폼을 보여줬다라는 거. 점점 갈수록 영향력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초반 퍼포먼스 괜찮았죠. 그 이후로도 사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 그리고 레프트백들 폼 여전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엔도 와타루도 사실 좀 아슬아슬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은 좋았다. 그리고 메갈리스터 오랜만에 또 골 넣으면서 또 폼을 끌어올렸고요. 엘리엇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결국에 학포도 오늘 경기 골 넣으면서 다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스코어가 4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이 수비적으로 많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시즌이에요. 아마 브랜트포드는 24경기일 건데 경기 치르면서 40실점 넘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까지 포함해서. 지난 시즌 브랜트포드가 46실점을 했었습니다. 38경기 치르면서. 당연히 아직 산술적으로는 남은 경기를 다 무실점으로 하면은 그때보다 더 좋은 실점 스탯을 쌓는 거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브랜트포드의 수비적인 문제 그리고 지난 시즌과 달리 공격적으로 많이 발전한 리버풀의 이 장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리버풀이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경기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리버풀과 루튼타운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입니다. 시간대가 2월 22일 목요일 새벽 4시 반이네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근데 프리뷰 리뷰 마치기 전에 하나 공지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2월 22일에 있는 루턴타운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이번에 새로 만들었죠. 치지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되게 큰 축구 유튜버분들이 입중계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생방송으로 해서 입중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진행되던 프리뷰 리뷰 형식에서 많이 벗어날 거고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거고 또 새로운 프리뷰 리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2일 정확한 시간대랑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 이런 거 통해서 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구체적인 공지는 추후에 또 영상 올라갈 거니까요. 그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루튼타운 경기 홈 1대1 무승부 만회해야죠. 그 경기로 돌아오겠고요. 전에 니 팀 쩔더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경기냐면요. 무슨 경기일까요? 네, 안녕.